네, 여러분. 자, 3강입니다. 그러면 14과의 본문을 잘 듣고 본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들어볼게요. 14과 인도 음식은 맛이 어떻던가요? 인도 음식은 맛이 어떻던가요? 인도 음식이 그렇게 향이 강한 줄 미처 몰랐어요. 그래도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던데요. 인도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야 제맛이 나요. 한국 음식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네요. 한국 음식도 양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한국 음식 중에는 양념이 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던데요. 맞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양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나라마다 음식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기회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같이 가볼까요? 재미있겠네요. 일본 음식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봅니다. 문제. 인도 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1번, 향이 강하다. 2번, 한국 음식과 많이 다르다. 3번, 항상 빵이랑 같이 먹어야 한다.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인도 음식. 자, 인도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1번, 인도 음식에 대한 설명, 향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마리오가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마리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1번, 다양한 양념을 사용하는 것 해보고 싶다고 했나요? 아니죠. 자, 두 번째,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가고 싶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세 번째,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나요? 맞아요, 여러분. 마리오는 나라마다 음식이 달라서 다양한 음식,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잘 들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도 같이 볼게요. 세 사람은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것 같나요? 자, 이 세 명의 사람이 인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다르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여러분.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1번 이태원에 갈 것이다 아니었고요. 2번 인도 음식을 만들 것이다도 더더욱 아니었지요. 자, 세 번째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내용 잘 기억하면서 조금 있다가 어휘와 문장들의 의미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어휘를 배워봅시다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어휘와 표현에서 음식하고 관계 있는 어휘를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할 단어, 한식입니다. 한식. 한식은 한국 음식을 한식이라고 해요. 아니면 한국 스타일의 음식을 한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예문을 볼게요. 요즘 유럽에서 한식 도시락이 인기가 많대요 라는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도시락은 여러분 음식인데요. 음식을 포장한 것인데 집 아닌 다른 곳, 집 밖에서 외출을 했을 때 아니면 소풍을 가거나 야외에 나갔을 때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포장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는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을 보면 유럽에서는 요즘에 한국 음식 도시락이 인기가 많대요
라는 문장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한식과 관계 있는 다른 단어들 같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본 적 있나요? 일식? 한식은 한국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일식은 일본 음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중식. 자, 중식은 중국 음식을 중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어디에 쓸까요? 여기에 써볼까요? 양식이라는 단어 어느 나라일까요?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 있어요? 자, 양식은 서양식이라고 해서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양식은 뭐 이탈리아 음식이나 아니면 프랑스 음식 이렇게 서양 나라들의 음식을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식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식 말고 일식, 중식, 양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한국어 말할 때 적절한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어도 같이 볼게요. 양념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강하다는 뭐 강하다 반대말 약하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고요. 양념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나온. 자, 양념은 우리가 음식 요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음식의 맛 몇 가지 있다고 우리 공부했죠? 기본적으로 5가지 있다고 했죠? 쓰다, 달다, 시다, 짜다, 맵다 이렇게 어떤 음식을 음식에 양념을 넣으면 그 음식이 매워지기도 하고 짜지기도 하고 달아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식의 맛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것을 양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양념을 많이 넣으면 예를 들어 매운 양념을 많이 넣으면 음식이 많이 매워지겠죠? 만약에 짠 맛이 나는 양념을 많이 넣으면 그 음식이 짜질 거예요. 이렇게. 그 음식의 맛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 그때 양념이 강하다라고 해요. 가끔 한국 사람들은 양념이 강하다라는 단어 대신에 양념이 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념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 맛을 내기 위한 양념이 많이 들어갔을 때 맛이 강하다라는 의미로 양념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저는 양념이 강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양념이 센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죠.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볼게요. 향신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향신료. 자, 향신료는 여러분 양념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음식을 요리할 때 그 음식의 매운맛을 더하거나 아니면 향은 냄새라는 뜻이죠. 어떤 음식의 특별한 냄새를 만들기 위해서, 냄새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향신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나라마다 즐겨 사용하는 향신료가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뭐 이런 향신료, 이런 냄새, 이런 향기를 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어떤 향신료를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향신료, 향신 재료죠.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즐겨 사용하다, 자주 사용하다 그런 향신료가 달라요. 맞죠, 여러분? 음식이 달라지니까 나라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니까 나라에 따라서 즐겨 사용하는 향신료도 달라지겠죠. 괜찮죠, 의미?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여러분 어휘를 배워봅시다. 자, 마지막 우리가 공부할 단어는 식습관이라는 단어예요. 자, 식습관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습관. 자, 여러분 습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요. 습관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절로 익혀진 어떤 태도,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식습관이라고 했어요. 식습관이라고 하면 이때의 식은요, 여러분, 식사하다 할 때 식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는 습관, 다시 말하면
밥을 먹는 습관을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식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어렸을 때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는 태도, 밥을 먹는 행동, 그것이 나이가 많아지면서도 계속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도 좋은 식사 습관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어렸을 때 식사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많아졌을 때도 좋지 않은 식사 습관을 갖게 되니까 어렸을 때 좋은 식습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이 문장, 이 예문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식습관까지 해서 오늘 어휘를 배워봅시다. 공부했어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지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14과의 본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나우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 음식은 맛이 어떻던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인도 음식을 먹어본 사람에게 그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던가요를 사용했어요. 인도 음식은 맛이 어떻던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상우가 인도 음식을 먹어본 상우가 대답을 합니다. 인도 음식이 그렇게 향이 강한 줄 미처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우 씨가 인도 음식을 먹어봤는데 인도 음식이 향이 강했나 봐요. 그런데 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상우는 모르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은 줄 알았다, 은 줄 몰랐다를 사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인도 음식이 그렇게 향이 강한 줄 미처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던데요 라고 했어요. 괜찮던데요. 자, 빵이랑 같이 인도 음식을 먹었는데 괜찮다라는 과거의 경험,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나오카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인도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야 제맛이 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맛이라고 하면 제맛은 원래의 맛이란 뜻이에요. 음식마다 그 음식이 처음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맛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제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맛이 가장 맛있는 맛이죠. 다른 맛을 더 넣거나 빼거나 하면 원래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제 맛을 잃어버려요. 그럼 음식이 맛있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리오가 인도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야 제맛이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향신료 조금 전에 선생님하고 공부한 단어예요. 음식을 조금 맵게 하거나 아니면 향을 내기 위해서 냄새를, 좋은 냄새, 음식의 어떤 특별한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넣는 재료를 향신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한국 음식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네요. 한국 음식도 양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한국 음식하고 뭐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사람이 인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음식 이야기를 하고 인도 음식이 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음식하고도 비슷하네요. 한국 음식을 요리할 때도 양념을 많이 넣어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것을 양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상우 생각에는 향이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인도 음식과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 음식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물론 한국 음식 중에는 양념이 강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도 있던데요. 자, 나우카가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 중에는 음식의 맛, 양념이 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해보고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하면서 상우하고 마리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맞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양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양념에 따라서 매운 양념은 음식의 맛이 매워지고요. 또 신양념은 음식의 맛이 신맛이 나겠지요. 이렇게 양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고 상우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리오가 말합니다. 나라마다 음식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기회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생기면 이라는 뜻이에요. 기회 뭐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때 그것을 기회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같이 가볼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세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 음식에 대해서 나라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상우가 세계 음식 박람회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갈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세계 음식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 관계가 있는 일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정보도 주고 이런 것들을 박람회라고 하지요. 자, 세계 음식 박람회는 당연히 세계 음식 박람회니까 세계 음식하고 관계가 있는 정보, 관계가 있는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세계 음식 박람회에 가자고 했어요. 개최되다, 열리다란 뜻이에요. 어떤 대회나 어떤 일이 열리는 것, 그것을 개최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재미있겠네요. 일본 음식도 있겠지요? 나우카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음식도 있겠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14과의 본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봤어요. 자, 여러분, 자, 오늘 공부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 더 말해봅시다 순서입니다. 자, 더 말해봅시다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알아보고 그 표현을 사용해서 실제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문장 3개 여러분 보이시죠? 자, 문장 3개에 지금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삼계탕은 더운 날에 먹어야 제맛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영화는 큰 화면으로 봐야 제맛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야 제맛이에요. 라는 이렇게 문장 3개가 있어요. 잘 보면 아야, 어야, 여야, 제맛이에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모음에 따라서 아야, 어야, 여야가 올 수 있고요. 이 의미를 보면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제맛이다라는 거 본문 공부할 때 설명 들었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제맛은 원래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제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삼계탕은 더운 날에 먹어야 원래의 맛, 가장 맛있는 맛이 제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에 먹어야 제맛, 가장 맛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야, 어야, 여야, 제맛이다 라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이렇게 해요. 그래야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있는 것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맛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앞에 있는 것이 음식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좋아요 라는 뜻의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의미를 볼게요. 삼계탕은 더운 날에 먹어야 제맛이에요. 삼계탕은 추운 날에도 먹을 수 있고 더운 날에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더운 날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어요. 가장 좋아요 라는 의미로 먹어야 제맛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영화는 큰 화면으로 봐야 제맛이에요. 영화를 보는 것, 큰 화면. 영화관에 가서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요즘 노트북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제 맛 가장 좋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말하고 싶을 때 큰 화면으로 보아야, 봐야 제맛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도 볼게요. 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야 제맛이에요. 여름 휴가 여러분 산으로도 갈 수 있고요. 바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강으로도 갈 수 있죠. 여러 장소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장소로 가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야 좋아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아야 제맛이에요. 어야 제맛이에요. 여야 제맛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라는 의미로 여름 휴가는 바다로 가야 제맛이에요 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아, 어, 여야 제맛이에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 공부한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이는 문장. 자, 떡볶이는 맵다. 떡볶이는 이렇게 먹어야, 이래야 맛있어요. 가장 맛있어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표현으로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떡볶이는 맞아요, 여러분. 떡볶이는 매워야 제맛이에요 라고 말하면 떡볶이는 맵게 먹어야 가장 맛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볼게요. 비가 오는 날에는 먹다.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좋다고 합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파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비가 올 때 파전을 먹어야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 먹어야 맛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는 파전을 먹어야 제맛이에요. 비가 오는 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꼭 파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음식,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가 오는 날에는 이것을 먹어야 가장 좋아요. 가장 맛있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먹어야 제맛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연습 한번 해볼까요? 명절에는, 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는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한복을 입습니다. 전통 옷이지요. 한국의 전통 옷. 자, 그럼 명절에는 한복을 입다라는 것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말해 볼까요? 명절에는 한복을 입어야 제맛이에요. 명절에는 한복을 입어야, 여러 가지 옷이 있지만 한복을 입어야 가장 좋아요. 가장 명절 같은 느낌, 명절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라고, 그런 의미로 말하고 싶어서 한복을 입어야 제맛이에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 14과를 같이 공부해 봤어요. 오늘 공부한 문형과 어휘들 그리고 표현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그 다음 15과 16과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